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청소년 참여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남양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단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것도 중간중간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예산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 건지, 또 사업 제안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실제로 다양한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바꾸었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테니까 우리 남양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 혹은 저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영감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뭘까요? 지난해 우리가 텔레비전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역사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사진이에요. 이게 뭐죠? 조선 의용대이죠. 우리가 작년에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얘기를 한참 많이 할 때 이 사진 많이 봤어요. 근데 조선 의용대를 사진을 한번 사진에 있는 깃발을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한글로 조선 의용대를 옆으로 쭉 쓰여 있죠. 그런데 영어로 뭐라 쓰였어요? Korean Volunteers. 예. 보통은 조선의용대 그러면 이거 광복군의 전신이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시빌 아미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코리안 벌런티어스입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의 정신으로 했는데, 우리는 지금 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런 자원봉사를 하지만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참여, 자원봉사가 우리 남양주, 나아가서 경기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여러분들 상상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한번 사진 슬라이드 볼까요?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제가 컷을 보여줄 텐데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유관순 열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최초의 버스 앱입니다. 요새 많이들 쓰죠? 그리고 요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이런 사진들 쭉 보면 우리가 고비고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 공통점은 다 청소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버스 앱을 고등학생이 만들었다는 거 아시는 분 아시죠? 이렇게 됐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나서면서 세상을 바꿨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양주를 조금 더 좋게, 또 경기도를 조금 더 좋게 바꾸는 거에 지금 그 길을 함께 가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계속 될지 모른다.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바뀔지 몰라도 코로나20이 될지 21이 될지 모르겠으나 계속 나타날 것이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과학자들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 전염병의 확산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인간이 살아왔던 영역과 그 다음에 이 야생동물이 살았던 영역이 각각 분리됐었죠.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우리가 야생동물의 영역을 침범한다던가, 혹은 기후변화로 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야생동물들이 인간 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류가 되고 짐승들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80년 동안 이 유행한 전염병을 다 분석을 했더니요, 인수 공통 감염병이 70% 야생동물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죠. 우리가 흔히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에이즈 바이러스는 원숭이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는 새, 그 다음에 신종플루는 돼지, 그리고 요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뭐 박쥐에서 천상갑, 이게 사람으로 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공통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요. 올해 최장 기간의 54일의 장마,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에 힘들었죠, 장마에 힘들었죠. 이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고 혹은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활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활동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갔던 청소년이 있었죠.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청소년이죠. 스웨덴의 학생이에요. 그레타 툰베리인데 청소년의 환경운동가가 돼버렸죠. 이 친구는 화가 난 거예요. 기후변화로 어른들은 뭐 몇 년 살다가 그렇게 뭐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어른들 아니냐.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른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금요일마다 1인 시위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것이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확산이 되어서 금요일 날 기후 동맹 파업이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른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지난해 이 친구가 유엔 총회에서,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들 앞에서 연설도 했었죠. 여러분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5분짜리 연설인데 이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뭐 핵심은 그거죠.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불 끌 것인가 토론만 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나서서 한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역이기도 합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면서 노르웨이 의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는 전쟁, 분쟁, 난민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레타 툰베리를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나서니까 어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스웨덴 엄마들은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뭘 할까? 그래서 항공기 이용 거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항공기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실천이라도 하자.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연스럽게 항공 이용이 줄어들고 자동차 이용도 줄어들고 공장도 가동률이 좀 줄어들었죠.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생겨요? 안 보이던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바로 남산이 아주 가까이서 보이는 이런 일도 있었죠. 자,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들,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도 잘 정비를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에 보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5조 사항을 볼까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바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기도 하죠. 자, 거기에 또 11조에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12조에 청소년 특별회의 이런 것도 있답니다. 이런 거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중에 이 청소년 참여 포탈 기본적으로 한 번쯤 다 들어가 보셨죠?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거기 가시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청소년 참여 포탈에서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참여 기구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청소년 특별회의,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관련해서 자문 평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이죠. 그리고요. 청소년 참여 포탈 한 번쯤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한번 꼭 좀 봐주세요. 여기 가면은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고요. 우리 선배 참여위원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란 무엇인지 목적과 법적 근거, 주요 기능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세금, 예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해요. 우리 역사 시간에 조선시대의 최고의 세법 개혁을 했어요. 그게 이름이 뭘까요? 지금 몇 가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두 글자로 시작하는 세법도 있고, 세 글자로 시작하는 세법도 있고, 자, 그런 세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짧은 영상으로 왜 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세금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인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논쟁이 됐던 건 비슷하죠? 역사는 그래서 반복이 되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모든 사람이 재산이 많건 적건 똑같이 내는 게 바로 공납이었죠.
네, 바로 그게 대동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납 대동법 오늘 확실하게 이해했죠? 그만큼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어렵고요. 또 이거를 제대로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런 거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볼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철칙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것에 세금이 붙는가? 이거 한번 넌센스로 한번 볼게요. 가공하지 않은 농축산물에 이런 데는 뭐 부가가치세, 즉 세금이 붙지 않아요. 자, 이거 볼까요? 흰 우유하고 바나나 우유. 세금이 어떻게 돼요? 흰 우유는 안 붙고 바나나 우유는 세금이 붙죠. 자, 다음으로요. 맛소금과 천일염. 어디에 세금 붙어요? 네, 맛소금에 세금이 붙어요. 천일염은 안 붙어요. 자, 똑같은 의료행위인데 성형외과의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는 세금이 붙고요. 우리 병원에 가서 하는 의료행위에는 세금이 안 붙어요. 그리고 똑같은 약이지만 약 처방전으로 받은 약은 세금이 안 붙고요. 포장된 약은 세금이 붙어요. 슈퍼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어떤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한번 살짝 보세요. 아래쪽에 세금 붙은 것은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회 시간에 좀 배웠던 거 있는데 이 조세에 대해서 한 방에 한번 정리하는 거를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전체가 25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세가 첫 번째 국세하고 지방세. 중앙정부가 걷어들이는 거는 국세이고요. 우리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걷어들이는 이거는 지방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국세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내국세가 있고요. 국경을 넘어오는, 즉 우리가 수입했을 때 쓰는 관세가 있죠. 우리 내국세 모든 거는 누가 관리해요? 국세청에서 하고요. 관세,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 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근데 내국세에는 다시 보통세와 일반세라고 보통 표현해요. 보통세나 특별한 목적이 있는 목적세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목적세는 간단한데 지금 우리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 뭐 있었는지 아세요? 아마 엄마 아빠한테 여쭤보면은 옛날에 방위세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있었는데 1990년도에 폐지가 됐었죠. 이런 게 있고 보통세, 보통세 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어요. 직접세는 세금 납부하는 사람과 납부 의무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소득세라든가 내가 돈 벌었으면 돈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게 이건 직접세고요. 간접세는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납부 의무자하고 그 다음에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거죠. 즉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은 그거를 판매한 사람이 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물건 사면서 돈을 내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이런 게 하고요. 지방세도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살짝 보시면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거 보세요. 아래 지방세 중에 보통세를 보면 레저세 이런 게 보이죠. 뭐 주민세, 뭐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그래서 이 지방정부가 세금을 거두들여서 옛날에 뭘 했었냐면 현수막 같은 게 붙었어요. 담배는 우리 지역에서 삽시다. 뭐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뭐 레저타운이라든가 뭐 리조트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저세가 다 지방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열심히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죠.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세입과 세출, 뭐 세금 이런 얘기 하는데 요 세자가 살짝 달라요. 지금 보시다시피 세입과 세출의 세자는 우리 세금의 세자가 아니라 나이, 한 해, 한 살, 두 살, 한 해, 두 해 이렇게 말하는 연세 얘기할 때 세자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들어오는 세금을 세입, 한 해 동안 나가는 세금을 세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참여예산 얘기할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가계부 작성하는 거하고 정부 예산을 작성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계부 작성은 어떻게 보통 해요? 수입과 지출 얘기할 때 뭐를 먼저 생각하죠? 수입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번 달에 다음 달에 100만 원을 벌 거니까 우리가 얼마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 정부 예산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계부처럼 생각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올해 내년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르신, 원래 저희가 수당을 50만원씩 드려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10만원만 드리고 40만원은 그냥 없는 걸로 하죠. 아니면 뭐 몇 년 뒤에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정부의 기능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쓸 돈이 얼마인지를 먼저 합니다. 내년에 우리 어려운 가정이, 장애인 가정이 또 뭐 이런 가정들이 있으니까 지원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네. 그러면 세금을 이렇게 걷어야겠네. 어디에서 어떻게 걷지? 그래서 수입을 법으로 다시 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참여 예산 얘기를 할 텐데 일반 예산 사업하고 참여 예산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짝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일반 예산 사업은 제안을 누가 해요? 뭐 보통 여러 사람들이 제안을 하죠. 근데 이제 주로 행정에서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 남양주시나 경기도청에서 제안을 하고요. 경기도청이나 남양주시에서 결정을 하고 시하고 도에서 집행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참여예산 사업은 어떻게 다르냐면 제안을 누가 해요? 행정에서 경기도청에서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민들이 남양주시에 계신 시민들이 남양주시에도 제안하고 경기도에도 제안하는 거예요. 이 제안을 하고 나서 결정을 누가 해요? 행정위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 의견이 잘 반영 안 되겠죠? 이거를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결정을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제한할 수 있고 많은 부분이 수용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집행을 경기도청이나 남양주시청에서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예산 사업하고 참여 예산 사업하고 다른 이런 거죠.